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대학들은 네.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대학들인데, 여태까지 저희가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학교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능 최저가 없는 완전 교과 중심의 이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전체적으로는 이제 인서울 안에선 8개 대학들이 이 지역균형 전형이란 이름 하에 이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광운대, 네. 그리고 이제 인천대, 한성대, 경기대, 서경대, 가천대, 덕성여대, 마지막이 항공대. 지난 시간이랑 거의 유사하네요.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은 학교장 추천은 아닌데 그쵸. 교과에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면 네. 이 학교들의 특징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이 전부 이른바 학교장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과 전형을 2개씩을 갖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교과 반영 방식들이 조금씩 틀려요. 광운대, 인천대,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국수형사,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수형 과, 교과 반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이든 자연계 상관없이 네.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을 다 반영해요.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국수형 사, 국수형 관대, 한국사가 둘 다 공통이에요. 가천대는 국수형사, 국수형 과예요. 그런데 5개 학기가 아닌 4개 학기 네 학기. 반영을 하고, 덕성여대는 이제 상위 3교과의 전 과목을, 그리고 항공대는 올해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이에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국수형에 과학, 사회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수형과.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가 내신 성적을 보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정리한 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역균형제는 인문계열 기준입니다. 일단 광운대나 인천대, 한성대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결로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학교들의 위치를 어느 정도 설정해서 볼 수 있다. 일단 광운대가 2.1이에요. 굉장히 높죠. 높네. 일단은 최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1이 평균이에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등급 후반대부터 진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네. 광운대. 그러면 그렇죠. 과연 1등급 후반에서 광운대를 진입하는 친구들은 어떤 애들일까?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충분히 준비를 했지만 혹시 모르는 일종의 보험적 요소로 광운대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겠죠. 네. 뭐 인천대 2.93. 그러니까 인천대나 한성대를 보시면 최저가 없는데도 2등급 후반, 심하면 3등급 초반에 설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요 학교들이 인서 하위권, 그렇죠. 요 정도의 어떤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준점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서경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는 공통으로 포함이잖아요. 그러면 3.29. 그럼 한성대나 서경대가 비슷비슷하다. 그러네. 저희들이. 네. 자, 가천대는 4개 학기입니다. 그런데도 3.0인데 중요한 건 면접이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한 교과에 3등급대가 붙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렇죠. 덕성여대는 3개 교과 활용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2등급 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실제로는 요 라인 정도에 들어와야지 정상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3교과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등급대가 꽤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잘하는 거 3개 그냥 올려놨으니까.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까지 이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가 존재했어요. 근데 올해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기대가 올해 교과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가 존재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대도 알고 보면 신설 전형이랑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를 대입하기 매우 어렵죠. 그리고 항공대도 아예,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설이니까. 광운대를 빼면 대다수의 학교들의 라인업들이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난다. 하지만 전체적 평균으로 따져 본다면 결국에는 3등급 초반대에서 거의 자리가 잡히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반대급부로 얘기를 해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수능 최저가 있었던 학교들을 봤을 때 등급대보다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지만 그거는 분명히 작년까지의 일입니다. 올해는 좋든 나쁘든 수능 최저가 완화되는 부분들이 확장되고,
거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경기대나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설로 새롭게 등장한 거죠. 자, 그렇다 한다면은 결국에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마지막 5번이나 6번 카드 중에 한 장은 혹시 모르는 걸 상정해서 결국에는 요 라인에 있는 최저가 없는 교과전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올해는 기존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경쟁률도 얘네가 좀 더 높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일단은 광운대는 정말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 광운대를 우리가 조금 배제시키고 근데 나머지 학교를 광운대를 보면 빼고 얘기를 하면 경쟁률이 높아지는 대신에 한성대나 서경대 그리고 덕성여대 이 세 학교만 가지고 기준점을 잡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분산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에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도전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올해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렇죠.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학교죠. 지리적 여건 지리적으로 자체가. 그렇죠. 인천에서도 송도까지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인천대를 쓰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한정적일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저희 중에 인천 지역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요 인천대까지가 통학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리죠. 뭐 경기도 지역에서 시흥, 뭐 요런 지역들 거기에 뭐 부천, 뭐 아니면은 조금 확장한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 검단 지역하고 김포 라인 정도까지만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또 경기대하고 항공대까지 지금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대하고 항공대를 어느 정도 위치에다 우리가 설정할 거냐가 매우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요 중간값에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광운대나 항공대 그렇죠. 이런 식의 라인업이 설정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 경기대가 아마 그 밑에 정도, 거기에 아마 한성대, 서경대, 인천대, 덕성여대의 라인들이 쓰겠죠. 물론 덕성여대는 세교과니까 2.5에서 많이 만등한다 해도 제 개인적으로 2.4까지 정도? 2.3까지는 안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아무튼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광운, 항공, 경기,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위치들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소 지금 보시고 있는 등급 기준했을 때 0.1등급 이상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 지금 보고 있는 최저가 없는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 이제 70% 컷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컷을 90% 컷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준점을 맞추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보시고 있는 숫자만 갖고 우리가 만약에 이 지역 균형을 바라보면요, 제가 볼 때는 심하면은 3등급 중반대에 있는 친구들도 일단 한 달씩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등급대에서 합격할 여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격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시나리오는 우리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수능 최저 전형에는 학교들에 합격한 학생들이 중복적으로 지금 최저가 없는 이 지역 균형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충원율이라고 하는 게 최소 2바퀴에서 심하면 4바퀴까지 돌아가 준다고 하면은 지금 보고 있는 성적대에서 안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모르는 영역이니까. 수능하고도 연동돼 있죠. 그렇죠. 수능의 난이도, 그다음에 최저의 충족률, 이게 다 연동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해석은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한 0.1등급 정도 상승을 할 것이고, 물론 그러한 부분과 연동돼서 최소 충원율은 아마 한 바퀴 이상은 돌아갈 거다. 하지만 너무 빡빡하지 않겠느냐. 너무 불안하죠. 그렇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70%컷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운대 보시면 2.04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2.0이에요. 그러니까 광운대는 약간 저희 보시는 학교랑은 지금 다른 결의 학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광운대가 그 차지하고 있는 요 공학 계열의 그렇죠.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광상연가라고 부르지만 광운대 자연계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뭐 국민대, 숭실대에 그렇게 뒤처진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 거기에 차조도 존재하지 않아. 이 라인업에서 광운대의 이 공학 계열의 어떤 이 일종의 어드밴테이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2점이 있는데 최저도 없어? 그러면 2.0 심하면 1.9대 있는 애들이 쓰죠. 안전빵으로 네. 진짜. 한 장을 받쳐 쓰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네, 물론 저희가 1점대 후반이 광운대 간다? 아, 좀 뭔가 아쉽지.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재수라는 거에 너무 싫어. 안전한 데 하나 쓸 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서울 외의 지방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인서울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를 쓰자면 광운대. 광운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 균형 전형에 수능 최저를 걸지 않은 게 광운대 입장에서 굉장히 신의 한 수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학교의 어떤 이미지 브랜드를 극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이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때 이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광운대로 눈여겨보게 만들었다. 요렇게도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광운대는 조금 어나더 레벨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기준 했을 때도 일단 인천대가 2.77, 한성대가 3.28, 서경대가 이제 3.69, 가천대가 3.15, 덕성여대가 2.79. 자, 지금 성적대를 보면 인문계열 기준 했을 때 광운대를 빼고 나머지 기준 하면요. 인천대는 좀 올랐지만 한성대나 서경대, 가천대 보세요. 인문계보다 낮아요. 성적대가. 네. 그러면 성적대가 낮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학교가 서경대예요. 서경대 인문계열이 3.29였는데 자연계열이 3.69입니다. 그러니까 0.4등급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엄청난 건데. 그죠? 그럼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한국사. 한국사. 그러니까 요 라인에 쓰는 애들 3등급 되면은 수학이랑 과학은 좀 하는 애들이 그러네. 부분들이 있는데 편식하는 애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맞죠. 네. 국어, 영어 어떻게든 만들어 왔는데 사회, 한국사 이런 거 그냥 갖다 버리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한국사 나중에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냥 버려. 그런 애들 많아요. 특히 자연계 학생들.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한국사를 보는 학교들은 그 친구들은 못 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등급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국수형과 기준에서 3.29가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천대는 얘기하지만 면접이 50%. 그런데도 자연계열이 3.15면은 솔직히 상당히 낮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덕성여대도 2.79. 물론 이 덕성여대 2.79에는 의학계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자연계열만 계산해서 2.79라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실히 요 인서울 하위권 대학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을 내려가면은 인문계열이 자연계열에 비해서 평균 등급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체할 만한 대학들이나 학과들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1등급들은 주로 아무래도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제가 볼 때 2등급까지도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등급은 제가 볼 때는 심하면 8대2 정도. 정도 되는 것 같고 2등급 때는 제가 볼 때는 7대3 정도 아니면은 뭐 학교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6대4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등급부터는 좀 얘기가 틀린 것 같아요. 3등급부터는 자연계하고 저는 인문계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5대5.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면 인문계열. 그렇죠. 오히려 4등급부터는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 친구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곡선을 띄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인서 하위권을 지원하는 자연계 애들의 대상들이 지금 요 라인업에 설정된다라는 거죠. 제가 근데 얘기했잖아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자연계와 인문계에 있는 대학 학과들을 기준했을 때 자연계의 학과들이 훨씬 많고 그렇죠. 또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1, 2등급들은 좋든 나쁘든 상위권 그리고 중상위권까지 그리고 3등급 초반도 잘하면 중위권 중하위권에서도 좀 급이 되는 학교들까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연계열은. 그러면 이 인서울 하위권이라고 하는 데를 쓰는 대다수의 자연계열들은 결국은 3등급 중반대 아니면 후반대 심하면 4등급 초반대에서 건질려 하겠죠. 반대로 인문계는 그거보다는 아무튼 이 좀 좁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특히 요 라인에서 2등급 후반에 3등급 초반대는 딱 갈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학교에서 똑같은 학교야. 자연계하고 인문계하고 A하고 B가. 근데 똑같이 3.0이야. 하지만 들어가는 대학의 그 레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네임 밸류가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게 딱 여기서부터는 이제 숫자를 분명하네. 봐도 분명하네. 보여지는 부분들이 네, 있는 네, 거죠. 체조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더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더 있는 거죠. 가뜩이나 체조 맞추기도 쉽지 않은 판에 체조가 없는 인문계 인서를 쓸 수 있는 학교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2등급 후반대에 있는 친구들의 3등급 초반대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왜? 종합이라고 하는 변수도 배제되잖아요. 근데 매력이라는 게 나한테도 매력이지만 상대방한테도 매력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는 경쟁률이 되게 세질 그렇지 수밖에 않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지금 혹시 요 정도 등급대가 돼서 뭐 우연치 않게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여기를 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입결보다는 올해 분명히 올라간다?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 70% 컷을 기준점으로 삼고 거기서 뭐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경쟁률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70%컷 안에 안착하는 점수대에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올해는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역균형 전형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한 저희들의 어떤 네.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별로 다 한번 학교별로 해보시죠. 한번 하긴 네. 할 건데 뭐 짧게 좀 할 네. 계획입니다.